체스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왕들의 게임이라고도 하죠. 체스를 하려면 먼저 보드와 체스 기물이 필요합니다. 체스에서 이기려면 상대의 킹을 위협하고 있는 체크 상태를 만드는 거고,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체스는 한 젊은 여성이 여왕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영토에서 진행 중인 반란을 끝내기 위해 아들 2명을 보냈다고 해요. 불행하게도 아들 중 1명은 살아남지 못했죠. 남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구했죠. 그의 이름은 카파란이었어요. 현자는 3일의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목수의 도움과 흰색과 검은색의 2가지 색깔의 나무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목수에게 그 나무 조각으로 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 위에 64개의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현자는 보드를 이용한 게임을 고안해냈고, 그의 학생 1명과 함께 게임을 해서 둘은 게임에 능숙해졌습니다. 게임은 서로 다른 조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각각은 보드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의 규칙이 있었어요.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왕입니다. 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돼야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승자는 샤마트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왕이 죽었다는 뜻이었어요. 여왕은 곧 카파라니와 그의 게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게임을 볼 수 있도록 궁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의 학생과 함께 여왕 앞에서 게임을 했고, 게임이 끝났을 때 마지막 구절 샤마트라고 말했어요. 현명한 여왕은 카파라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아들 중 1명이 죽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왕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절대 알 수 없지만, 체스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체스의 가장 초기의 형태 중 하나는 차투랑가라고 불렸고, 서기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 북부 구프타 제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차투랑가라는 이름은 보병, 기병, 코끼리 부대, 전차 부대의 4개의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게임에 사용된 4가지 종류의 말이었어요. 이 게임은 매우 인기가 많아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샤트란지라고 불렸어요. 게임은 15세기까지 여러 번 바뀌었고, 많은 나라들은 체스의 다양한 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말이 사각형 그 자체가 아니라 판자 사각형의 교차점에 놓였어요. 몽골에서 쓰인 보드는 가로 세로 8칸의 표준형이 아닌 11칸과 10칸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최초의 체스 토너먼트가 시작되었고, 1886년에 개최된 최초의 공식적인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었어요. 빌헬m 스타인리츠는 최초의 공식적인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체스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전술에 의존했고, 극도로 역동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와 체스 엔진의 발명과 함께 게임은 혁명을 일으켰고, 더 예측 가능하게 됐어요. 체스를 웹사이트를 통해 둘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체스를 둘 줄 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드 위의 체스 말들의 움직임은 꽤 간단하지만 게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과학자들은 체스 경기에서 10의 111제곱에서 10의 123제곱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추정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인 10의 78제곱에서 10의 82제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긴 체스 게임은 최대 5,949번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긴 공식 게임은 1989년에 있었는데 269번의 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게임을 끝내는 데는 20시간이 넘게 걸렸고, 무승부로 끝났죠. 체스판에서 가장 강력한 기물은 룩과 비숍의 움직임을 결합하는 퀸입니다. 처음에 이 기물은 카운슬러라고 불렸고, 그 움직임의 범위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세시대 언젠가부터 유럽에서 퀸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독특한 기물이 15세기경에 가장 위험한 기물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시대에 강력한 여성 통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체스는 대중문화에 매우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서 영어로 인쇄된 역사상 2번째 책은 체스에 관한 것이었어요. 책은 단순히 게임 오브 체스라고 불렸고, 1470년대에 윌리엄 텍스턴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는 접이식 체스판이 게임을 하지 않을 때 체스 기물들을 적절하게 저장하는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발명되었습니다.
역사상 일부 기간 동안 체스는 많은 다른 이유들로 금지됐어요. 예를 들어 1254년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체스를 쓸모없고 지루한 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스를 금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죠. 그래서 접이식 체스판을 생각해냈어요. 일단 닫으면 체스보드는 쉽게 책꽂이에 꽂을 수 있었고 2권의 책으로 오인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다양한 고대 체스 조각들을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오래된 완전한 체스 세트는 스코틀랜드 북부의 루이스 섬에서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에서 제조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독특한 모습 때문에 그것들은 영화에서 다양한 체스 조각의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체스는 재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경학 전문가들은 체스가 기억력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전략을 세우도록 정신을 훈련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에게 이로운 효과 때문에 체스가 많은 나라의 몇몇 학교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체스는 또한 더 높은 성적과 더 나은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몇몇 체스 선수들은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합니다. 헝가리 선수인 야노스 프렌치는 눈을 가린 채 동시에 쉬운 2명을 상대로 경기를 한 것으로 1960년에 기록을 세웠어요. 그것만으로도 놀랍지만 그 경기 중 31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인상적인 체스 선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엠마누엘 레스커루 세계 체스 챔피언 타이틀을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더 오래 보유했어요. 그는 1894년부터 1921년까지 정확하게 26년 337일 동안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1985년 작가, 활동가이자 체스 선수인 게리 카스파로프는 당시 최연소 체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겨우 22살이었어요. 세계 챔피언을 제외하고 체스 선수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타이틀은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이 상은 체스 게임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주어지며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하려면 3번 우승해야 해요. 일단 상을 받으면 타이틀은 평생 유지되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스에서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죠? 요즘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체스를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더 나은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IBM에 의해 개발된 딥블루라는 이름의 컴퓨터는 체스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물리친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세계 최연소 체스 그랜드마스터는 미국 출신의 아히마뉴 미슈라입니다. 그는 2021년 불과 12세 4개월의 나이로 이 기록을 세웠어요. 놀랍게도 그는 겨우 2살 반이었을 때 체스를 처음 배웠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2002년 세르게이 카리아킨이 12세 7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그랜드마스터가 됐죠. 체스를 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1951년 수학자 앨런 튜링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컴퓨터도 그것을 처리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튜링은 그것을 직접 테스트해야 했어요. 그는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기를 했고 각각의 움직임은 몇 분씩 걸렸습니다. 영국의 발명가 토마스 윌스는 게임 플레이를 돕기 위해 1883년에 텀블링 체스 시계를 생각해냈어요. 그의 발명품은 2개의 동일한 시계가 균형을 이루는 시소 빔이 특징이었어요. 이전의 체스 선수들은 모래시계로 시간을 측정하곤 했습니다.